1.6 나오는데? 이거. 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제가 매년 겨울이 오면요 항상 기다리는 생선이 있는데 그 생선을 사러 제가 노량진 수산시장으로 갔습니다. 삼숭어 한 마리만 주세요. 1.6 나오는데? 이거 좀 더 크고. 1.6? 막 2kg 다 넘는 걸로. 제로페이 많이 사놓고 있겠네. 어? 제로페이 많이 사놓고 있겠어. 저는 그렇죠. 계속 사는 거죠. 이제 지금 넣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양식 가숭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숭어는 두 종류가 있죠. 제가 사온 눈이 노란 가숭어, 보통 참숭어나 밀치라고 많이 불리고 겨울철에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눈이 검은색인 숭어가 있어요. 이건 보통 개숭어, 보리숭어라고 불리는데 봄에 많이 먹습니다. 사실 숭어는 사지사철 시장에서 계속 나오는데 이 양식 참숭어는요 겨울철에만 잠깐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숭어입니다. 이 양식 참숭어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굉장히 부들부들하다는 점이 있어요. 지금 영상으로 보셔도 그렇죠. 굉장히 이렇게 만져봐도 이렇게 좀 이렇게 기름이 차 있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부들부들합니다. 이 숭어 종류는 특유의 냄새 때문에 그런지 탕으로 끓이지는 않죠. 그래서 오늘은 숭어를 가지고 화로회 숙성회 그리고 구이랑 비늘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비늘을 치기 전에 이제 지느러미 정리를 하는데 숭어 같은 경우는 뼈가 그렇게 억세지가 않아요. 그래서 힘들이지 않고 잘 잘라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숭어 비늘을 칠 때 보면은 이 비늘이 좀 크고 탄력이 있어갖고 잘 튑니다. 그래서 저같이 이제 전복 껍질 같은 거 좀 사용하시면 그나마 좀 덜 튀고 이제 많이 지저분해지지 않아요. 이 비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버리지 않고 조리해서 먹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비늘을 모아서 사용하는데, 비늘에는 사실 그 세균이랑 비린내 같은 것도 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물하고 청주하고 섞어서 담가 두었다가 이제 씻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숭어 내장을 제거해야 할 건데 사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숭어 대가리를 잘라낼 때 사선으로 그냥 댕강 이렇게 잘라버리게 되면요, 이렇게 쓸개가 터져 버립니다. 그리고 쓸개가 터지게 되면 이 씁쓸한 맛도 나고 살이 초록색으로 물들어서 이제 헐크가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쓸개 위치를 잘 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쓸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아까 그 칼 바로 밑에 있죠. 그래서 바로 터지게 돼요. 그래서 대가리만 날리고 내장을 제거하던가 아니면 지금 자른 위치에서 조금 더 앞부분, 이 대가리 앞쪽으로 칼을 넣어서 제거를 하시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좀 그 쓸개가 터지지 않게 조심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 작은 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쓸개가 좀 보이시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치를 대가리 쪽으로 바짝 칼을 넣어갖고 잘라주셔도 돼요. 아니면 오늘 제가 한 것처럼 살살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 내장을 보게 되면은 기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굉장히 내장 기름이 좋고, 그 다음에 이게 쓸개인데 엄청 큽니다. 이거 터지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숭어밤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숭어밤 같은 경우는 그 보통 숭어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큰데 이 가숭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숭어알인데 아직 작아가지고 마치 그 천하장사처럼 생겼습니다. 여기 이제 핏줄이 있는데 요거 핏줄은 이렇게 밀어가지고 이제 핏물 같은 걸 제거해 주셔야지 이제 비린내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 살살살 해주시면 쉽게 제거가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따로 이제 구워 먹을 거예요. 숭어알은 절대 버리지 마세요. 정말 맛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신장 제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칼로 이제 긁어주시고 이제 물로 흐르는 물에서 솔질해 가지고 깨끗하게 제거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 대가리, 이 대가리에는 사실 그 살이 거의 없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가리로 이제 탕 끓이고 막 하면 이제 석유 냄새 난다 그러나요? 뭐 이제 그런 이상한 특유의 냄새가 난다고 해가지고 대가리는 안 먹고요. 여기 이제 밑에 턱밑살 요거 있죠. 요 부분은 살이 좀 있어서 이거는 잘라내서 구이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거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 칼집을 넣어서 좀 평평하게 펴줬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소금 칠 때 이제 간이 좀 잘 배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껍질 있는 부분에다가 이제 X자로 이제 칼집을 넣었어요. 네, 칼집은 뭐 원하시는 모양대로 꼭 X자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분 제거, 물기를 제거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뭐 이게 숭어 말고 숙성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수분하고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잘 제거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수분 제거를 잘 했습니다. 굉장히 말랑말랑해 보이죠. 제가 항상 숭어 이제 매년 이제 사다 먹을 때 항상 이런 그 재미있어요. 이렇게 말랑말랑 해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소금을 하는데 항상 구이는 조금 짭짤하다고 할 정도로 해주시고, 지금 요건 비늘이에요. 그래서 비늘에도 이제 소금을 살짝 해가지고 소금 간을 해서 이렇게 비벼가지고 이제 같이 간이 배도록 해놨어요. 네, 이제 반마리는 이제 바로 화로회로 먹을 거고요. 이제 반마리는 이제 그 다음 날 하루 정도 숙성해서 먹을 건데, 이제 보통 이제 숭어는 이제 숙성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왜냐면 그 식감이, 사실 숭어의 식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쫄깃쫄깃한 식감. 그런데 제가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요거는 하루 지나도 또 다른 재미가 있습니다. 그건 뒤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숭어는 그 손질하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비싼 고가의 생선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집에서 한번 연습하실 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반마리를 떴고요. 기름이 번들번들하죠. 이 양식 숭어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반마리는 다시 이제 해동지로 싸가지고 랩핑해가지고 김치 냉장고에 넣어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갈비뼈 같은 경우는요, 생각보다 이렇게 짧지 않고 조금 깊숙하게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갈비뼈 따라서 이제 쭉 칼 나가서 해주시면은 제거가 가능합니다. 사실 집에서 할 때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갈비뼈 제거하는 게. 근데 자꾸 연습하면은 그만큼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을 잘라내야지 이제 탈피가 조금 깔끔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칼을 이렇게 쭉 밀다가 들으면은 끊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쭉 잘 평평하게 밀고 나가는 게 중요해요. 네, 이렇게 해서 다 됐습니다. 겉에도 기름이 번들번들하죠. 네, 그리고 숭어는 다른 생선하고 다르게 가운데 이 뼈 같은 경우 이제 앞부분만 이렇게 살짝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뼈들이 조금 더 길게 중간 이상까지 있잖아요. 근데 숭어는 요 앞부분만 이렇게 V자 형태로 잘라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뱃살 같은 경우는 요 막이 있는데 복막이 굉장히 질겨요. 그래서 요거는 칼집을 꼭 넣어 주셔야지 돼요. 안 그러면 좀 씹을 때 좀 에러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칼집을 저는 이제 다이아몬드 형태로 이렇게 쭉 다 넣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앞부분도 이제 모양 내기 위해서 이제 칼집을 살짝 또 넣어줬고요. 지금 이제 첫날이잖아요. 화로를 바로 사서 와서 이제 썰어 보면은 굉장히 탱글탱글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얇게 좀 썰어 주시는 게 이제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한 접시를 다 썰어 봤습니다. 이제 한번 먹어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전체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좀 얇게 썰었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두툼한 그런 크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술은 요게 마트 갔더니 있더라고. 백세주 과하주인데 여기 한정판이래요. 지금은 아마 팔지 않을 것 같아요. 한 내년 정도 다시 한번 팔 것 같은데 요거 맛이 상당히 괜찮아요. 다음에 보시면 한번 드셔보시는 거 추천을 드려요. 대신 살짝 도수가 높아요. 네, 그리고 이제 식감 같은 경우는 뭐 숭어 특유의 그 탱글탱글하고 쫄깃쫄깃한 맛 대부분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양식 이 가숭어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제 표면에 보면 이제 기름기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방의 그 풍미가 굉장히 풍부한 편인데 그 지방의 달달함도 입에서 굉장히 여운으로 많이 남아요. 그래서 쫄깃쫄깃하지만 또 그 단맛의 그 달달함, 그것 때문에 저는 이제 간장을 찍어 먹는 거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와사비랑 같이 해서 먹는 거가 참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양식 가숭어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울철에만 나오는데 겨울철에 이 정도 맛에 이 정도 가격을 갖고 있는 생선이 그렇게 흔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겨울철에는 정말 극강의 가성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생선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반마리가 한 저 정도 뜬 거니까요. 양이 꽤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초장도 맛이 나쁘진 않아요. 그 대신 초장에 이제 그 단맛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가숭어의 단맛을 더 느끼고 싶어서 주로 간장에 찍어 먹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뱃살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뱃살은 이렇게 칼집을 넣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안 그러면 씹을 때 조금 입안에서 고생하거든요. 네, 이게 기름이 팡팡팡 터져요. 그러니까 칼집 넣는 사이로 이렇게 씹으면서 그 사이로 기름이 나오거든요. 너무 맛있어요. 자, 이제 하루 더 숙성한 숭어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 이제 하루 정도 숙성한 건데요. 이제 한쪽 살이 없으니까 이렇게 척추가 휘어요. 이렇게 된 거고, 요게 이제 조금 손질할 때 조금 어렵긴 합니다. 탈피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이제 숭어를 탈피하다 보면은 이제 살을 이렇게 너무 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초록색 부분이 남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요거는 거의 다 칼로 긁어가지고 요거는 좀 닦아내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썰 때의 느낌은 확실히 영상으로 보셔도 지금 칼이 쓱쓱 나가죠. 그러니까 식감은 조금 더 물러졌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느낌은 약간 좀 찰져졌다? 요런 느낌이었어요. 자, 요거 이제 바로 먹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까 이제 구이 남은 거 있었잖아요. 자, 이것도 한 25분 정도 그릴에서 구웠어요. 지금 색깔을 보면 색깔도 살짝 약간 우윳빛 이렇게 좀 변했습니다. 네, 급하게 한 점 먹으려고 간장을 넣었는데 완전 퐁당 빠져버렸어요. 네, 간장은 제가 직접 만든 거라서 그렇게 많이 짜지는 않아요. 일단 식감은요, 첫날보다는 확실히 물러졌어요. 물러졌지만 그 대신 이제 찰지다고 할까요? 쫀득쫀득한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뱃살 같은 경우는 훨씬 식감도 그렇고 이런 그 맛이 더 좋아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하루 정도 더 숙성을 한 거라서 기름이 더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뱃살은 첫날보다는 훨씬 더 맛이 좋았습니다. 이제 아까 전에 또 구이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구이는 그 가운데 살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배바지, 그 갈비뼈 제거한 거 그 부분, 그리고 아까 턱 밑에 살하고 이제 알하고 제가 구웠는데 이 알 같은 경우는 숭어 알은 워낙 원래 맛이 좋은 그런 알 중에 하나잖아요. 이게 정말 고소해요. 너무 맛있어요. 저는 이제 숭어 알을 너무 좋아해서 이거는 절대 버리지 말고 꼭 구워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거는 조금 더 제가 25분 정도 했는데 한 30분 정도 했으면 조금 더 바삭해졌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이게 완전 이거보다 더 노릇해질 정도까지 하시면 바삭바삭하게 드실 수 있고요. 자, 요거는 비늘 구이예요. 네, 제가 매년 겨울 되면 이 양식 가숭어 리뷰를 하는데 처음에 리뷰할 때 제가 이 비늘을 튀겨서 먹는 걸 보여드렸어요. 네, 이렇게 구워서 먹는 것도요, 맥주 안주로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겨울철 극강의 가성비 생선회, 바로 이 양식 가숭어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한번 이거 기회가 되실 때, 이거 나오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꼭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